네, 오늘은 BL 팜텍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오신 분들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지금 엄청난 점상 랠리를 치면서 움직임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확률적인 이야기고 뭐 아닐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한 번은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제 견해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뭐 우선 지금 분위기 자체는 뭐 우선은 수익은 굉장히 크겠죠. 뭐 실질적으로 잡을 수 있었던 분이 얼마나 될지는 모르겠지만, 보통 이런 종목들의 공통점이 지금 보면은 캔들 움직임만 봐도 봐봐요. 엄청 작고 거래량이 진짜 거의 안 나요. 막 7만 주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하루 거래량이. 이때 당시에 호가창은 안 봐도 뻔합니다. 와, 진짜 이거 사는 건 위에 먹으면서 사면 되는데 파는 건 밑에다가 던지기가 어려운 그런 종목이었을 가능성이 높겠죠. 솔직히 실질적으로 진입을 제대로 할 만한 종목이었냐라고 물어보면 제 생각은, 제 관점에서는 우선 아니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팔리면 빠져나오는 것도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 당시엔 지금 같은 호가창이 아니었을 가능성이 높으니까요. 그래서 사실 이게 올라가고 나서 사람들이 이게 자극적이니까 이때 밑에서 이걸 볼 걸 그랬네 뭐 이런 마음이 드는 건 기정사실이긴 한데, 실질적으로 이런 식의 점상 나오는 종목들은 일반적으로 개인들이 들어가기가 상당히 까다로웠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는 했다. 즉 빛 좋은 개살구였을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본다라는 거죠. 거기다가 더해서 환기 종목으로 지정이 이미 되어 있고요. 그리고 재무적인 부분들을 미루어서 봤었을 때 지금 재무 상태는 당연히 환기 종목이니까 좋지가 않겠죠. 계속 연속적인 적자가 나고 있었던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재무적인 걸 보나, 지금 환기 종목으로 떠 있는 걸 보나, 아니면 이때 당시에 뭐 호가창이라든가 이런 흐름들을 보나, 실질적으로 들어가기는 우선 기본적으로 쉽지가 않았다. 근데 뭐 그렇다라고 하더라도 이게 지금 점상이 풀린 상황에서 보통 거래량 크게 나오거든요. 봐봐요. 뭐 여기 점상에서 물량이 잠겨져 있으니까 못 사요. 사고 싶어도. 실질적으로 거래량은 언제부터 터지냐면 여기서부터 터진다는 거야. 근데 왜 하필 여기서부터 터질까? 거래량이라는 건 1대1로 물물 교환을 하는 거예요. 매수자가 있었으면 결국에는 이 사람한테 갖다 판 매도자도 있었다라는 거죠. 근데 이때까지는 잠궈놨다가 왜 이제서야 좀 풀렸을까요, 여러분들? 어쨌든 주식, 뭐 투자라는 건 누군가가 팔아서 이득을 봐야 돼요. 근데 결국 산 사람이 있다라는 건 판 사람도 있다라는 건데, 결국 뭐 여러분들 말로 표현을 하면, 그냥 여러분들 단어로 표현을 하면 뭐 세력이니 고래니 뭐 이런 식으로 비유를 많이 해서 표현하잖아요. 결국 자본주의에서 힘은 뭐야? 이 자본주의 끝이 투자 시장이고, 거기서 꽃은 돈 많은 사람이죠. 이 정도 엄청난 거래량이에요. 지금 보면은 엄청난 거래량이 터지고 있다고. 이 정도 거래량 연속적으로 뽑히고 있어요. 이 정도 거래량은 보통 우리 같은 일반적인 물량일 가능성이 높을까요? 상식적으로 생각을 했었을 때. 물론 제 말이 틀릴 수도 있어요. 계속 틀릴 수도 있다라고 말씀은 드립니다. 근데 아닐 가능성이 높겠죠. 합리적으로 추론을 한번 해본다라고 생각을 하면. 자, 그러면 만약에 큰 물량을 쥔 사람이 있다라고 하면 이쪽에서 던졌냐 아니면 산 쪽이냐, 이거에 따라서 완전히 이유 흐름이 바뀔 수가 있겠죠. 물론 여기서 산 쪽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엄청난 기회가 추가로 올 수도 있는 건 맞아요. 실제로 이렇게 만들어 놓고 연속적인 상승을 만들어내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있는데 거의 적은 확률이에요. 잘 봐봐요. 환기 종목, 재무 상태 엉망진창. 이 두 개만 보더라도 사실 리스크가 굉장히 크긴 합니다. 진즉부터 들어가기도 쉽지 않았었던 종목이. 거기에다가 더해서 지금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본질은 이거예요. 지금 2월 달이죠. 3월 달까지 이제 무슨 시즌이에요? 감사 보고서 시즌입니다. 감사 보고서에서 진짜 뜬금없이 갑자기 의견 거절 이런 것들이 나오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미 잔뜩이나 근데 환기 종목의 재무 상태가 안 좋은 상황에서 얘가 그렇게 된다는 거 아닙니다. 절대 확정지어 생각하지 마세요. 얘가 그렇게 된다라는 건 아니에요. 근데 가능성만 놓고 본다라고 했었을 때 여기서 만약에 의견 거절이 나오게 된다라고 하면 이때서부터 큰 문제가 됩니다. 바로 거래 정지가 돼버려요. 바로. 근데 만약에 이 엄청나게 큰 물량이 일반적인 물량이 아닐 가능성이 높은데, 이거 300원짜리였단 말이에요. 근데 과연 이 큰 사람들이 우리보다 정보력이 떨어질까? 아니겠죠. 뭔가 사이즈를 알지 않을까요? 느낌상. 그러니까 만약에 앞으로 얘가, 이 회사가 엄청나게 초대박을 터뜨릴 수 있는 뭔가가 있다라는 걸 알았다라고 하면 긍정적인 시그널이고, 이게 더 갈 수 있다고요. 초대형 랠리 갈 수 있다고. 근데 만약에 반대 경우라면 그냥 가정이에요. 가정일 뿐이라고요. 만약에 여기서 의견 거절이 나오거나 이럴 수 있는 문제점들이 좀 보이기 시작해서, 근데 이 자본주의에서 결국에는 자선 사업가가 아니란 말이야. 내가 제일 큰 폭탄 들고 있을 테니까 내가 죽을게. 너희 살아. 이러겠냐고. 어떻게든 뭘 갖고 와서 차트를 미친 듯이 만들어 놓던, 재료를 미친 듯이 끌고 오던,
해서 물량을 다 폭탄을 던져버리고 끝내려고 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저는 너무 지금 이걸 토대로 말씀드린 건 제 말이 정답이 아닙니다. 아닐 수도 있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실제로 이래놓고 초대형 슈퍼급 등주로 더 이어서 가는 경우들도 분명히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얘가 그렇게 되길 바래요. 근데 지금 환기 종목의 재무가 안 좋다라는 점, 거래량은 역대급으로 터지고 있는데 거래량은 1대1 물물 교환이라는 점, 애초부터 여기서 사기가 어려웠던 종목이 점상 땅땅땅땅땅땅 치다가 지금 이제 물량 풀려가지고 거래량 미친듯이 터지고 있는데, 이게 만약에 긍정적인 쪽이 아니라 부정적인 쪽으로 작용을 하게 됐었을 땐 이쪽으로 흘러갈 가능성들도 우리가 생각은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걸 토대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수익 나신 분들 축하드려요. 우선 뭐로 가든 도로 가든 수익만 나면 그만이긴 합니다. 여기 안에서도 뭐 그래 솔직히 권장 전혀 드리고 싶지 않아요. 그렇지만 뭐 내가 여기서 나만의 뭔가 기술과 타점이 있어서 사고 팔고 하면서 또 수익도 더 낼 수 있다 하세요. 이건 여러분들 다 자유니까. 그렇지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이 부분은 한 번은 마음속에서 생각은 해봐야 돼요. 그래야 나중에 뭐가 잘 되든 잘못되든, 아 내가 그때 이 판단을 했었지, 내가 생각했던 게 만약에 설사 더 갔어, 내가 안 샀어, 그래도 그때는 리스크가 있었다라고 판단했으니까 내가 안 산 게 맞았어 라고 할 수도 있는 거고, 반대로 여기서 내가 잘못하다가 뭐 상황이 만약에 안 좋아졌어, 그래도 아 내가 이걸 알면서도 리스크를 짊어지고 한 거기 때문에 뭐 어쩔 수 없지, 그때 가서라도 자기가 기준점이 명확하게 서 있어야 나중에 후회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지금 조심스럽게 말씀드리는 거고, 제 말이 절대 확정 아니라 그랬어요. 제발 잘 되길 바랍니다. 한 번에 여기서 지금 8천원이 800만 원까지 가버렸으면 좋겠어요. 엄청난 초대박급 등주로 터져버리면서. 그렇지만 그래도 지금 이 부분은 하나는 생각은 한번 해보셔야 된다. 그러고 나서 그거에 대한 판단은 여러분들이 이후에 어떻게 하실지는 이제 그때부터는 여러분들 자유니까 한 번은 생각은 해보셔라. 이거를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26년도 굉장히 오랫동안 해왔던 것들을 토대로 해서 26년도에 여러분들이 조금 집중하면 좋은 것들 좀 설명을 더 드릴게요. 물론 지금 나가시려고 하는 건 아시겠지만 뭐 그래도 물론 나가시는 거야 여러분들 자유기 때문에 뭐 제가 그걸 막을 수는 없지만, 그래도 한 번은 들어보시면 분명히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이라서 지금 미리 말씀을 좀 드리고 이 부분들 좀 설명 가볍게만 빨리 드리도록 할게요. 25년도는 확실히 이 우량주의 장세였죠. 그리고 우량주 중에서도 가장 대장들, 뭐 예를 들자면은 이렇게 보이는 뭐 삼성전자라든가 SK 하이닉스 같은 종목들이 많이 움직였어요. 테마군이 있다라고 하면. 근데 이쪽이 이제 상승이 작년에 굉장히 많이 만들어졌고, 근데 영원히 상승하진 않아요. 당연히 여러분들 올라가면 떨어지는 건 당연한 건데, 중요한 건 이때 당시 25년도는 겉보기엔 상승이 되게 많이 나왔는데, 많이 나온 거, 그러니까 이 정도 올라갔으면 이게 진짜 막 몇천 % 터진 것 같단 말이야. 근데 사실 그런 정도는 아니에요. 왜냐면 사이즈가 워낙 크기 때문에. 그래서 전체 사이즈는 커서 실질적으로 시각적으로 보이는 건 굉장히 많이 올라간 것 같지만, 당연히 금액은 많이 움직인 게 맞는데 실질적으로 개인 투자자들이 퍼센티지를 가져가기에는 비교적 이 조금 아쉬운 부분들은 분명히 있었다. 물론 나쁘지 않은 장이었지만, 그렇지만 이게 영원한 상승은 없고 분산이 돼요. 이 수급들이 분명히 분산이 될 때 이 완전 뜬구름 잡는 이상한 종목들로 가는 게 아니라 그 밑에 받쳐주고 있는 2대장, 3대장급 종목들이 특히나 많이 움직이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가장 집안이 있으면, 한 테마라는 집안이, 반도체 테마라는 집안이 있다라고 하면 가장 대장인 형이 먼저 분위기를 만들어주고, 여기서 형이 이제 잘 나가기 시작하면 동생들을 챙기는 거랑 똑같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보통 이런 식의 순서로 많이 움직이고, 이 순서 속에서 아마 26년도는 이미 시작됐어요. 이따 다 보여드릴 건데, 이런 종목들 2, 3대장급 종목들이 많이 움직일 거다. 그래서 실제로 보면은 제주 반도체 이런 것들이 다 2, 3대장급 종목들이거든요. 반도체 쪽에서도. 이 시작하자마자 26년도 여기서부터 시작이에요. 시작하자마자 이런 식으로 보여주고 있고, 그 다음에 뭐 SFA 반도체 이런 것도 있고요. SFA 반도체 이런 것들도 있고, 이게 이제 26년도 여기서부터 시작이에요. 이미 이런 식으로 지금 상승전자가 거의 반년 동안 만들어 놓은 상승은 그냥 한두 달 만에 만들어 버리는 거거든요. 얘네들이 더 가벼우니까 그래. 비교적. 그리고 안정성도 좋고요. 재무가 뒷받침이 되는 종목들이니까. 그리고 저기 뭐 한미 반도체.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움직이기 시작을 한다고요. 근데 이거는 이 흐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이쪽 종목들은 이미 또 상승이 나왔는데, 이 테마들 안에서도 1등보다 2, 3등급 애들이 훨씬 더 많이 움직일 가능성이 높아서 그런 쪽에 집중을 하시면서 여러분들이 보는 게 훨씬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그거 좀 기억을 하시고, 그래서 저도 지금 이런 장세가 여러분들 개인 투자자들이 하기에는 훨씬 안성맞춤입니다. 왜냐하면 잡주들이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안정성도 있는 종목들 위주로 볼 수가 있고, 거기에 더해서 작년도는 워낙 대장들이기 때문에 사이즈만 클 뿐이지 실질적인 퍼센티지 기대값은 뭐 나쁘지는 않았지만 당연히 좋았지만 예상했던 것보다는 좀 떨어질 수 있는데, 이런 쪽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삼성전자 반년 동안 만들어 놓은 한 달이면 만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아무래도 개인 투자자들이 수익성까지 같이 챙겨 나갈 수 있는 좀 안성맞춤인 장이 될 거라고 보고 있으니까, 여러분도 이런 거 위주로 좀 보고 계시고, 저도 기회가 될 수 있는 장이라고 보고 있어서 굉장히 절치부심해가지고 황금 종목들을 좀 뽑고
대응까지 당연히 계속 실시간으로 리밸런싱 하면서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저는 메리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뭐 이런 식으로 지금 계속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단기 종목들도 계속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아직 정리가 안 돼가지고 좀 가려놨어요. 정리가 안 돼서 가려놓고 있고, 지금 이거 날짜 뭐 그리고 이제 여기 진입 타이밍 그리고 목표가들 그리고 요 손절가 여기는 이제 최종 대응했던 것들 다 그대로 있거든요. 뭐 대조하시면서 보셔도 괜찮아요. 그래서 뭐 사실 되게 뭐 이런 데들이 되게 많아서 여러분들이 조금 뭐 의심의 눈초리 이런 거 생각하는 건 이해는 합니다. 근데 정말 건전하게 운영하고 있고 손절할 거 다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거 다 매도 사인이고 다 있어요, 여러분들. 다 있기 때문에 여기서 하나도 거짓인 거 없습니다. 그대로 들어오시면 다 확인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건 다 단기 종목들이거든요. 그래서 단기 종목들도 이렇게 올려드리면서 여러분들이 어쨌든 이 중장기 종목들이나 이런 조금 약간 스윙주들 특히나 뭐 황금 종목들 이런 것들은 시간으로 조금 더 투자를 해서 좀 더 길고 크게 가져가는 것들이기 때문에 약간 뭐 루즈해지시거나 이러신 분들을 또 위해 가지고 제가 이렇게 매일마다 종목들 같은 경우에도 계속 대응하면서 신규로 단기로 볼만한 종목들도 이렇게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진행되고 있고 이번 달이 조금 더 이 승률이 훨씬 더 좋네요. 뭐 물론 주식시장이라는 게 뭐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뭐 이제 손절도 중간중간 이렇게 치는 날들도 당연히 있고 근데 저도 이런 것들을 숨기지 않고 다 해드립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손절도 치고 수익도 치고 하면서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고요. 요것도 이제 황금 종목이랑 같이 진행이 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요것도 좋고 같이 황금 종목들을 하나씩 좀 길고 크게 가져갈 수 있는 것들도 좀 같이 보시면서 진행을 해나가시면 훨씬 더 도움이 많이 되시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6년도는 대장주가 아닌 부대장주가 메인이고요. 이 개인 투자자들에게는 오히려 더 안성맞춤인 장세가 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이 황금 종목과 함께 이 황금빛 26년도를 좀 보내길 희망을 하신다. 그래도 제가 굉장히 절치부심해서 열심히 하고 있고 대응은 대응대로 다 해드리고 있고요. 당연히 리밸런싱도 하면서 우리가 26년도 황금빛으로 좀 더 보내길 희망하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번에 한번 믿고 이 아래에 있는 번호로 황금이라고 좀 남겨주시면은 되겠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는 걸로 하고요.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은 바로 좀 더 설명도 드리고 바로 진행도 시켜 드릴 거고요. 그리고 더 해가지고 뭐 여차하셔서 여러분들이 진짜 희망하시면은 내방하셔도 괜찮습니다. 정말로. 그래서 이 어차피 교통편이 괜찮아요. 강남 역삼역 4번 출구 쪽이기 때문에 교통편도 괜찮아서 요 같이 내방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정말 자신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한번 믿고 같이 한번 진행해 보시면 좋겠다 말씀을 좀 드리면서 아래 번호로 황금이라고 남겨주시길 바란다 라고 좀 말씀드리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